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전당포 골드 블루를 찾아온 한 남자. 제 조상님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대련할 때 쓰셨던 장도입니다. 동구로와 이순신 장군까지 소환하며 거창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겼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얍삽하게 목검을 쓰셨고 제 조상님은 쇠검을 쓰셨던 거죠. 목검은 가벼우니까 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쇠검은 무거워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얍삽한 이순신한테 지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더니 조상님이 이순신 장군과 대련했다는 증거가 역사, 야사 아니면 뭐 어디에라도 남아있어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를 그냥 믿으시라는데요. 됐고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당장 급한 대로 돈 500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여보! 갑질하는 상전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표이사 황금주. 불쌍한 영혼 도와주는 셈 고이 돈을 내주죠. 이 칼은 가져갔다가 수요일에 다시 가져와요. 하지만 돈다발 보고 눈 돌아간 배은망덕한 아저씨들. 금고 문 열어. 금고문 빨랑 열어. 이순신 장군 너 그거 뻥이지? 그럼 뻥이지. 그걸 믿었냐 이 나? 뭐? 깝치던 찌질이들 참교육이 시작되고 너는 요 뻥치는 아가리가 문제고. 금주에게 이런 잔챙이들은 손가락 2개면 충분했죠. 사실 그녀의 집안은 나의 이 힘센 유전인자의 시조는 1593년 나른 돌의 숫자보다 돌팔매로 쳐 죽인 적군의 숫자가 더 많은 조상 박계분이란 여인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괴력엔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다. 바로 모계 유전자란 사실이다. 모계 유전으로 여자들이 힘센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신묘한 집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자들에게 기를 다 빨려서 그런지 남자 쪽은 심하게 비리비리한 게 이 집안의 특징이었죠. 엄마, 나 힘들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어떻으냐? 그럼 황금주 씨와 강 작가님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신 겁니까? 그때는 황금주가 전당포가 아니라 해장국집을 했었지. 그녀는 돈과 관련된 촉은 가히 신급 수준이었는데요. 이 돈으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택시만 타요. 택시를 많이 탈수록 제가 일당을 올려드릴 거예요. 택시 기사에게 계속 얘기해요. 황금주 선지해장국 던지고 정말 맛있다. 이렇게 아날로그식 광고 때려 그녀의 첫 사업인 해장국집은 대박이 나고 당시에 은행원이었던 나는 황금주 해장국집에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게 내 주된 업무였지. 마구 긁어모은 돈 정리해주던 사람이 강봉고였죠. X염색체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22살이었던 금주. 내가 딸을 낳아야 해. 집안 대를 이어야 하거든. 서둘러 결혼해 딸을 낳아야만 하는 이 집안의 내력대로 그녀는 봉고에게 대놓고 들이대는데요. 재력과 미모를 갖춘 완벽한 여자 금주에게 훅 빨려 들어가지만 침대 위치가 조금... 이 정도로 완벽할 줄은, 아니 그녀의 꼬봉으로 평생 살아야 할 듯한 봉고의 인생. 내가 좀 힘이 세. 집안 내력이야. 아무튼 난 거기 말려들어 그녀의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지. 금주는 나에게 최고급 시계를 사줬어. 여하튼 금주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이들에겐 쌍둥이 남매 남순이와 남인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과연 남인이는 무엇을 잡을지? 네! 떡을 잡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남순이 차례입니다. 남순이는 과연 무엇을 잡을지? 그런데 딸 남순이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태어났었죠. 남순이는 내 딸이기도 했지만 내 뮤주기도 했지. 그래서 몽골에 별을 찍으러 가면서 남순이를 데려갔어. 하지만 봉고는 몽골에서 남순이를 잃어버리고 남순아! 남순아!
이 집안의 영원한 대역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 일로 작가님과 황금주 사장님은 이혼을 하신 건가요? 내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결국 금주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아이를 찾으면 돼. 전 세계 12세에서 15세 사이 소녀들을 대상으로 힘자랑 대회를 여는 건 어떨까요? 집안의 보물 남순이를 찾기 위해 힘자랑 대회를 열기로 하죠. 같은 시각 몽골의 한 격투장. 거친 상남자들 사이에 등장한 한 꼬맹이. 지금의 양부모에게 극적으로 발견돼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던 남순이. Eze, ава, би яагаад имжтэй юм бэ? Хаанаас ирсэн чинь олж мэдих гэж чадаа. Миний охиныг анхаалахад энийг өмсөж явсан. 얼마 안 가 남순이는 자기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강남순.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남순인 나중에 친엄마를 찾기 위해 한국 문화와 말을 익히고 있는 중이었죠. Миний охин ч том болжээ. Ер нь солонгос явуулаад гин. Тэгэхээр миний охин солонгосоос үнцээж болоод ханиа болох юм биш үстэй. 자, 지금부터 제10회 힘자랑 대회 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자랑 대회를 연 지도 어언 10년. 금주는 아직까지도 괴력을 가진 소녀를 찾질 못했는데요. 준비! 3, 2, 1! 그런데 네, 7번째 가자! 축하드립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순아, 슈퍼 파워를 가진 한 소녀가 나타나고 모래주머니 120kg을 든 건 10년 만에 최초입니다! 따님 같으세요? 아니야. 연변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연변에서 온 화자라는 소녀였었죠. 혈액형은 B형입니다. 내가 B형이야. 언제부터 연변에서 살았어요? 5살 때 몽골에서 매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5살 때 몽골에서 연변으로 왔다고? 맞습니다.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녀의 비하인드 스토리. 입맛이 엄청나서 혼자 먹긴 좀 그렇습니다. 몇 살이야? 22입니다. 우리 딸 찾은 것 같아. 하지만 10년간 온갖 떨거지들이 딸을 자청하며 찾아왔었고 혈액형은 맞는데 강봉고 씨는 자기 딸이 아닌 것 같다네요. 봉고는 이 소녀가 남순이란 필이 전혀 오질 않았죠. 그 집안 여자들이 X 염색체 이상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도 정확하지가 않대요. 어쨌든 그녀는 의리번쩍한 금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당연 화자는 연변 패거리들과 짜고 달러 위장의 이곳에 들어온 사기꾼이었는데요. 야, 그 정도로 힘센다고 남순이라고 단정 줄 순 없어. 하지만 17년간 남순이만을 그리워하던 금주는 5살 때 몽골에서 연변으로 오게 된 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었죠. 어렸을 때 남순이랑 하나도 안 닮았던데. 고생을 해서 그래. 남순이 아니야. 제 예리한 촉입니다. 남순이 눈이 맑아. 당신 닮아 눈이 예뻐. 엑스매요. 우리 누나 아직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순이 발바닥에 작은 흉터가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죠. 집에서 애 잘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그런 반응일까봐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발바닥에 난 상처까지. 맞아, 남순이. 남순아, 영락없이 그녀가 딸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남순아, 남순아.
순식간에 인생 역전한 화자. 최대한 순진해 보이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다 네 거니까. 지금 진짜 딸 남순이는 아ава жирэн малаа бүгдийн зарцсан. Өнөөдөр чи миний охины Монголд байх сүүлчийн өдөр шүү. 속죄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 Миний охиныг төрсөн ээж болох чинь том тус бол. 양부모님은 그동안 고이 간직해두었던 남순이의 물건을 건네주죠. 같은 시각 금주의 전당포 골드블루에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네? 요 근래 이상하리 많지 돈을 땡겨 쓰는 박 사장. 일주일 사이에 몇 번이나 오신 거예요? 황 대표님, 1,000만 원만 빌려줘. 실내포차 권리층 내놓을게. 드려. 이분 한 달 사이에 집안 살림이란 살림은 다 내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수상한 금주는 박 사장을 쫓아가 보기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약을 하기 위해 계속 돈을 빌렸던 것이죠.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으로 출동했었던 마약수사대 특수팀 강희식. 그 역시 미심쩍은 거래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어디선가 혜성같이 나타난 가죽 바지 아줌마. 곧이어 도착한 희식은 말도 안 되는 괴력으로 뭐야 저 아줌마. 놈들을 응징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금주가 이렇게 여기저기 생태계를 휘젓고 다니는 이유는 좋은 일에 힘을 써야만 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 잡아놓은 물고기 고이 들고 경찰서로 돌아간 희식. 고생했다 희식아.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때 몽골발 11시 비행기에 지게가 탑승했다는 정보입니다. 또다시 들어온 제보를 받고 마약 수사팀은 공항으로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 비행기엔 바로 남순이가 타고 있었죠. 크레파스, 휴지, 필기구, 사탕까지 사소한 것 전부 다 모조리 검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10시 45분 도착 에어몽에 이상 신호 발생. 착륙 직전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비행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승객들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출동하는 남순이. 내 어릴 때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우리 집안 여자들은 500년 넘게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중 남순이는 가장 특별했어.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야. 점프와 스피드. 그녀는 일평생 써보지 않았던 모든 기를 쏟아붓게 되죠. 남순이의 강렬한 기는 금주와 길여사에게까지 전달되고 이 집안 여자들만이 느낀다는 동기 감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금주는 화자가 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을 심상치 않게 쳐다보는 의문의 한 남자. 아닌가? 이제 희식은 승객들의 짐을 일일이 확인하는데요. 구호물품입니다. 전 간호사고요. 가방 열어주세요. 마약 수사 중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괴상한 물건들이 가득한 남순이의 보따리. 이게 뭐예요? 마이 갈기. 그리고 이건 아르가이. 빠빠 복사. 아무튼 이거 다 압수해요. 의심스러운 물건들인지라 모두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건 안 돼. 이게 있어야 우리 엄마 찾는다고. 나 경찰이야. 당신 엄마 내가 찾아줄게. 약속 지켜. 어찌됐건 꿈에 그리던 강남에 도착한 강남순이. 일단 당분간 지낼 집부터 구하기로 하죠. 3달 지나서 더 계시고 싶으면 더 있으셔도 돼요. 아니, 3달이면 충분해. 그 안에 엄마 아빠 꼭 찾을 거야. 근데 반말하시네요. 한국말 공부를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못 고쳐. 아, 네. 하지만 몇 시간 후 누구세요? 나 에어비앤비로 어제 밤부터 3달 동안 이 집에서 지내기로 한 사람인데. 뭐라고요? 있어봐요. 주인하고 통화 좀 해볼게요. 고착하게 생겼던 아줌니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지낼 곳이나 빨리 찾아봐요. 순식간에 그지 신세가 된 남순이. 한국이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정도로 좌절할 그녀가 아니었죠. 우와, 한국에 게르가 있어? 이거 버리는 거야? 네. 내가 가져간다. 네. 잡동사니들 모아 순식간에 편안하고 안락한 몽골식 집 게르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숙자 세계의 펜트하우스. 게르의 눈이 돌아간 이곳의 터줏 커플 선생과 현수. 버젓이 남순의 게르에 들어앉았는데요. 너네 누구냐? 나는 보헤미안입니다. 그지구나. 네, 맞아요. 그지라니 사람이. 우리는 이 그지 같은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생겨난 한시적 거치 불명자일 뿐입니다. 내가 옆에다 다른 게르를 하나 지어줄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줄게. 일단 나가 여기서. 냄새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와, 대박. 무료 급식소 미쉐린 가이드 편, 대동 여지도에 대적할 강남의 교통과 지리, 쾌적한 샤워 가능 화장실, 무료 통화 가능한 장소까지 제가. 고맙긴 고마운데 뭔가 그지가 된 기분이야. 그래도 이 커플 덕분에 남순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신비한 노숙자 세계에 입문하게 되죠. 금요일에는 사당동 쪽, 주말엔 종로가 좋은데 거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기 반찬이 나오거든. 내일은 용산으로 갈 겁니다. 이 나주쌀을 쓰고 재료를 아끼질 않아요. 운영을 잘해야 돼. 그지가 당당하네. 칭찬해. 한편 강렬한 동기 감흥 이후 화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금주. 화자 좀 따라다녀봐. 우리 남순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녀는 정비소를 통해 화자의 뒷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줄게. 말 갈기털이야. 그리고 이거는 말 복사뼈고, 이거는 24K야. 순금. 순금? 여기 박힌 건 다이아몬드. 다이아요? 제보를 받고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강희식. 여보세요? 희식아, 어제 그 여자분 실언 알아냈다. 하지만 어제 그 가죽바지 아줌마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강남의 해결사. 엄청난 자산가야. 그녀의 자료에서 17년 전 잃어버렸다는 딸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죠. 같은 시각 아무래도 박 사장이 걱정되는 금주. 박 사장,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일 경찰에 출두할 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박 사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였죠. 금주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저 강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아니 선배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걸 찍고 싶어요? 결혼 정보칠 보낼 사진이야. 금방 끝내드릴게요. 희식은 선배를 찾아 우연히 남순의 아빠 봉고의 사진관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낯이 익은 사진 속의 여자아이. 희식아, 이놈들 걸려들었다. 빨리 와. 콜이에요. 옷 입어요 선배. 그리고 남순이가 이 집 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 황금봉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죠. 저 들어간다. 얼마 후 제보를 받고 출동한 희식과 경찰들은 물건 건넨 사람 지금 주차장에 있죠. 새끼여가. 결국 판매책을 잡게 되는데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 마약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나 봐. 아무도 모르더라고. 어떤 놈이 파는지 얼굴도 이름도 번호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고체 상태에선 휴지가루나 다름이 없는데 H2O와 반응하면 물에 녹아서 신종 합성 마약이 되는 겁니다. 사실 문제의 물건은 구호물품입니다. 바로 이 마스크였었죠. 물에 닿아야만 반응하는 신종 합성 마약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마약인 펜타닐의 200배, 헤로인으로 치면 400배, 마약계의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것을 개발하고 있던 어둠의 보스는 바로 유통업계 두고의 대표 류시오란 자였죠. 그 아줌마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아. 한편 자기가 의심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패거리들과 신나게 작당하고 있는 화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진짜 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아. 내 추억이 그렇다. 정비서의 도청으로 그녀의 정체는 순식간에 까발려지지만 따님이 아닙니다. 일단 가만히 지켜봐. 어머니, 오늘 친구들 집에 좀 불러서 놀아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나대고 있는 그녀. 땡전 한 푼 안 드는 노숙자 레슨도 받았겠다. 남수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선생과 현수를 위한 펜트하우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하지만 좀 나와봐요. 누구야? 빨리 나와봐 이거. 당장 철거해. 자연경관 훼손이란 이유로 몰려들어 시위하는 사람들. 다 철거해. 아이 다 까졌네. 결국 남수는 경찰서로 끌려가지만 한강을 못 지킨 건 경찰이지. 숫자를 템채취라고 내가 피 같은 세금 낸 줄 알아? 이로 인해 희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이런 내가 좀 낯설어. 진짜 우리 엄마 찾아줄 거야? 난 말한 건 지켜. 이제 희식은 약속대로 본격적으로 남순을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잠깐만. 너 사기당해서 돈 없잖아. 이걸로 다른 데 가서 자. 위험하게 밖에서 자지 말고. 일자리 구하는 대로 바로 갚을게. 일자리 구하려면 여권부터 새로 만들어. 이걸로 여권 사진 찍고. 일단 사진이 급했던 남수는 아빠 봉고의 사진관을 찾게 되지만 매주 수요일은 6시에 문 닫습니다. 할 수 없지. 난 사진관 갈게. 그 젊은 분이 왜 반말을... 17년이란 세월은 당연 부녀의 재회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저기 학생! 하지만 남순을 마주하자마자 반응했던 봉고의 심장. 운명 같은 느낌. 남순이 같았어. 아빠도 남순이 누나 생각밖에 안 하나 봐. 여권 사진 찍으러 온 손님 뜬금없이 누나라고 생각하다니. 아니야. 보는 순간 뭔가 찌르르 했다니까. 아무리 봐도 화자는 내 딸이 아니야. 한편 고소하겠습니다. 꼬리뼈가 아작이. 얼마 전 남순이한테 처발린 피해자가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달려왔는데요. 전치 8주예요. 병원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 두루두루 고소하겠습니다. 예. 여자가 밀었다고 50m 확 날아간 것부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 내가 그런 거 맞아. 내가 밀었어. 근데 손가락 하나 썼어. 두 손으로 밀면 죽을까 봐. 어린 년이 아까부터 따박따박 반말이네. 나도 네 남편 고소할 거야. 내 친구 밀었잖아. 존댓말 좀 배우라고. 하루에 3번씩 시비 붙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해. 너 참 그런데 잘생겼어요. 이미 남순인 희식에게 꽂힌 듯한데요. 오! 이 여자 헐크야 뭐야? 아 뭘 먹어서 이래? 이제서야 남순이의 슈퍼파워를 알게 된 희식. 한편 화자는 패거리들을 집에 불러 돈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값진 물건이나 슬쩍할 계획으로 이곳에 들어온 그녀였지만 나 목표를 바꿨어. 나 그냥 이 집 딸할래. 욕심이란 원래 끝이 없는 법. 아이 맞아. 아이 짝퉁이고 오래 아이 간다. 진짜를 없애면 돼. 이참에 남순이를 아예 없애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죠. 난 왠지 얘가 강남순 같아. 살인이라도 화장이야? 내가 니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싹 다 불러. 조져. 한편
아, 누가 차를 이따위로. 아, 여보세요.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 아, 진짜 이 할망구 귀찮게 하네. 짜증나게. 겁도 없이 길 여사에게 까불고 있는 개념 가출한 아저씨. 나이 먹었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손주들이나 보세요. 무기력. 이게 나 있어 그냥 확 죽이빌라 이씨. 결국 아, 이 시기 이래가지고는 말도 못 알아먹겠지. 이거 이제 할부세 날될 거다. 마장동 정육협회 회장 길쭉. 나에 대해서 들어봤어? 들어본 정도가 아니죠. 사실 길 여사는 경찰계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마장동의 신하였습니다. 전설의 시작은 바야흐로 1983년 마장동을 장악하기 위해 남한 땅 최고의 폭력 카르텔 사문파가 마장동에 쳐들어왔습니다. 조폭들이 마장동을 장악하려던 무법 야인 시대. 가냘픈 여인 길중간은 이름처럼 길중간을 그렇게 걸었대. 당신들이 진정한 깡패라면 깡패답게 맞다 이리 뜨죠. 무기 없이 하자. 어디서 딸기를 오라지? 그렇게 마장동엔 평화가 찾아왔다지. 맨손으로 놈들을 박살내고 마장동에 평화를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길 여사였죠. 야, 뒤집어 보면은 지국만 긁혔어. 스크래치 별로 안 났다고. 내가 신경 써서 조심히 작업했다고. 아, 진짜 이 할망과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근데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이씨. 무슨 얘기? 입국자들 중에 사망자가 있다고요? 입국자 중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희식. 죽은 박광자 몸에서 나온 거랑 같은 성분이야. 집을 조사해보니 이 약의 무시무시한 괴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집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먹을 게 없어.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약이란 거지.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얀 가루라곤 찾을 수 없었고 희식은 뭔가 감이 쎄한 마스크에 눈길이 꽂히는데 이제 남수는 돈을 벌기 위해 단역 배우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나도 이거 입고 싶다. 너는 저거야. 소독을 좀 제대로 안 하지. 미안하다. 힘을 뺀다고 뺐는데 그러네. 뭐라는 거야? 그런데 남순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또 다른 것이 있었으니 어딜 가든 존재하는 갑질과 차별 대우. 왜 음식이 달라? 어디 저 주인공들이랑 같은 밥을 먹으려고 들어? 넌 일도 안 하는데 왜 이 밥 먹어? 잘리고 싶어? 네가 잘리고 싶어? 아무튼 나 저 밥 먹을 거야. 힘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법. 같은 시각 네 선배. 네가 부탁한 거 미아 실종 신고 데이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에서 사람이 실종돼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총 23건. 근데 미아 신고는 딱 4건밖에 없다. 강남순? 드디어 남순이가 바로 금주가 찾고 있는 딸이라는 것을 매치시킨 희식. 얼마 후 남순이의 게르로 몰려온 화자 패거리들. 기분 좋게 한강으로 돌아오던 남순이는 게르가 초토화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분노 지수는 자연스레 치솟아 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집들 다시 붙여놔! 무섭다야. 화자가 모아놓은 떨거지들을 하나 둘씩 응징하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남순이의 파워. 아무래도 그녀를 죽이는 건 불가능할 듯 보였죠. 따라와. 어딜 가는데? 우리 집.
일단 갈 곳 없는 남순이를 집으로 데려간 희식. 금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강희식경입니다. 네. 따님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방에서 모든 것을 들어버린 화자. 강남순, 너 엄마 찾은 것 같아. 다음 날 이렇게 두 모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희식은 우연찮게 마스크가 물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선배, 찾은 것 같아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남순이. 그런데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엄청난 화재 현장을 목격한 남순이. 모든 걸 제쳐두고 아이들부터 구출해내기로 하죠. 금주 역시 소방차 지나갈 길을 단숨에 터주고 곧이어 화재 현장에 도착한 그녀. 보자마자 서로에게서 엄마와 딸이라는 강한 느낌이 드는 두 모녀. 엄마. 이리 와. 이렇게 두 모녀는 17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아이고 야 엄마 자꾸 나 닮았어. 아이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래. 아이고 이뻐라. 남순아, 그때 어쩐지 너였구나. 남인이야. 너 쌍둥이 동생. 지방에 가려져서 그렇지 너랑 닮았어. 반가워. 같은 시각 정체가 들통난 화자는 사기 피해자로 현상금까지 걸리게 됩니다. 다음날 금주는 남순이에게 도움을 주었던 현수아 선생을 찾게 되는데요. 강남순,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잘못이라. 현찰 2억씩입니다. 현찰 2억이 든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황이었죠. 우리 남순이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당신들이 존재한 것만으로 나한텐 은일이야. 미쳤다. 우와, 이야. 일단 돈부터 꽉 안아요. 그리고 시간 전력 사물함으로 빨리. 한편 물과 닿으면 녹아서 일정 시간 경과 후 물은 증발하고 하얀 가루만 남아요. 이게 무슨 마약이라는 거야? 청가루겠지. 그런데 팀장님 안 돼요. 이거 펜타닐보다 센 거예요. 빨리 가서 입힌 거예요. 확인한답시고 팀장님이 잽싸게 찍어 드셨는데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마약팀 팀장이 성분 분석도 제대로 안 된 마약을 맛봅니까? 아니 나는 마약일 리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런 거지. 한편 경사가 난 남순이의 집에선 길 여사의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뼈를 기계랑 부순 거랑 손으로 하는 거랑은 달라. 응? 이렇게 손으로 한 거를 국을 끓이면은 10배가 더 시원해. 우리 남순이가 5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들이야. 응, 맛있다. 맛보니까 기억나? 난 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이 집안 내력이야. 여자들이 힘에 몰빵돼서 뇌에도 근육이 붙나 봐. 머리가 안 좋더라고. 닥쳐 강봉고. 같은 시각 화자는 나 가짜 신문지 하나 만들어줘. 40만 원이다. 백이야. 그 아줌마 시계 2개 파니까 1억 5천만 원 주더라. 네 나치 지금 경찰에서 수배 전담 붙었다. 이제 어떻게 살겠니? 당분간 돈을 벌며 숨어 지내야 했던 화자는 두고의 배달원으로 취업하기로 맘먹게 되죠. 안은지 씨, 오늘 딜리버리 제품들 리스트 확인해요.
분실되면 본인 책임이니까 입고 수량 잘 확인하고. 한편 소량의 마약을 입에 덥석 넣었던 팀장은 연신 물을 마시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임상 실험이 됐네. 일전에 잡혔던 판매책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야기 파장은 우후죽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간은 고작 2-3일 남짓. 기존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울트라 핵폭탄급 마약. 물을 엄청 마셨어요. 심지어 수영장 물까지 마시더라고요. 수영장 물을 마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공통점은 물을 미친 듯이 퍼마신다는 것. 요딴 걸 유포한 최종 빌런을 박살내기 위해 금주는 희식을 도와주기로 하죠. 금주의 미친 정보력을 통해 두고에 마약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유통업체 두고에 마약이 있어요. 강희식경이. 이로 인해 희식은 두고로 들어가 잠입 수사를 하기로 맘먹게 됩니다. 나 당분간 지구대에 없어. 잠입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마약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 내가 도와줄게. 나 힘도 세잖아. 내 힘 써먹어. 남순이 역시 희식의 수사를 돕기로 자청하죠. 바로 면접 보러 간 남순이와 희식이. 김준석 씨. 네. 여자분은 이름이 네. 일단 이번 달만 인턴십으로 시켜볼게. 삐리삐리하면 바로 잘라. 네. 여자 때문에 고생 좀 하겠네. 두고에 취업한 남순은 그녀의 힘을 한껏 발휘하며 개무시하던 팀장의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리죠. 저희 아저씨, 저기 저 빨간 판 좀 줘. 아우 야, 안 그럼 당신도 좀 묻던가. 재책 씨. 뭐 먹고 살아서 힘이 그렇게 세? 하루에 계란을 100개씩 먹어. 계란 100개? 그것도 날계란을 먹어야 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꼭 지어낸 얘기 같아서 너 욕 먹어. 얘기 절대 안 하지, 이런 1급 비밀을. 그날 밤 희식과 남순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하고 역시 남순이가 합류하니 모든 게 수월하기만 한데요. 시력 5.0의 눈으로 선반 맨 꼭대기에 있는 마스크 상자를 발견한 남순이. 마스크는 저기 있어. 그런데 그때 뒤질 뻔한 희식을 구한 남순이. 1분 남았어요. 서둘러야 돼요. 마스크 샘플을 꺼낸 후 상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만 계속해서 희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었죠. 드디어 경찰서에 화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기 이화자라는 사람이요. 와 진짜 강 크게 여기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화자는 갈 곳 없는 고아들만 데려다 훈련시킨다는 무시무시한 소장파의 일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녀는 가장 실력이 출중한 1인자였었죠. 용의자를 목격하신 장소가 어딥니까? 여기요. 그 두고. 하지만 여보세요? 소장파 일진녀에게 딱 걸리고만 제보자. 자꾸 나대는 순간 네 오장육부 다판에 네 택배 붙여버린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내줄게. 싱싱해야 되지 않겠니? 네, 강희식입니다. 이명이요. 가짜 강남순. 그 사람이 지금 두고에 있대요. 두고요? 당신 시계를 훔쳐 달아났고 우리 딸을 죽이려고 한 애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사실 금주는 딸을 사칭한 괘씸한 화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시계도 내가 방에 일부러 둔 거야. 도둑질을 하게 만들었단 소리야? 돈이 너무 없으면 사람은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돼. 그녀가 훔쳐간 시계도 일부러 도망갈 화자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짧은 인연이지만 내 딸이었던 애야. 용서하고 새 인생 살도록 도와줄래? 한편
두고에서 가져온 마스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들어오라 그래.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지만 류시우 뒷조사를 했는데 20살부터 32살까지 국내에서 활동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건지 그 자금 출처를 파봐야 돼요. 아무래도 구린내가 풀풀 나는 두고의 대표 류시오. 그건 국세청이 할 일이고. 저 잠입수사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배달 장소인 해장국집에 도착한 희식과 남순이. 택배! 하지만 저 안에 주방으로 싹 다 옮겨놔. 아 사장님, 저희 배송 규칙이 식당 앞까지 옮겨드리는 거라.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을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을까? 갯싸가지 주인이 남순의 성질을 건드리는데요. 고객이 왕이다. 알겠습니다. 네, 옮겨드릴게요. 이제껏 보지 못한 갑질 중에 개갑질이었죠. 나 얘들 진짜 주방 창고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주방 창고에. 이제부터 사장 네가 좀 하지. 네가? 얘가 몽골에서 와서 존댓말을 잘 모릅니다. 야, 빨리 옮겨 이거. 나 저거 진짜. 개빡친 남순이. 결국 남순은 주인을 혼내주기로 결심하고 밥 먹으러 왔어. 몇 명이나 온다고 이 테이블에 앉니? 혼자 먹을 건데. 자리 옮겨.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 가져와. 야, 너한테 안 팔아.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고객은 왕이라고. 뼈다귀 해장국 가져와. 자리나 옮겨. 좋은 말로 할 때. 배고픈데 짜증나게. 이제 됐지? 작은 테이블 1인. 가져와. 그날 밤 남순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창고로 몰래 숨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친 류시오. 괜찮아? 게다가 도와줘? 남순이를 단번에 내동댕이 칠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그는 힘이 세지는 약을 개발 중인 듯했고 해독제 없이 사용하는 건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걸 잠시라도 가져보잖아. 하지만 해독제가 없으면 모두 KTX급 죽음으로 인도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진 약이었죠. 류시오의 정보를 계속해서 캐고 있는 금주.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두고를 설립했습니다. 빼박이네. 마약이야. 눈에 보이는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두고가 마약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류시오 역시 한 번만 더 찍으면 땡땡이 친다고 신고한다. 자기가 찾고 있던 남순이가 두고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운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죠. 찾았다. 이게 대체 이게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공통점은 물만 주구장창 마셨다는 거야. 드디어 물에 반응해요. 물과 반응하면 마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팀장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된 희식.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괴력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다. 이 X 염색체의 유전인자는 22살에 가장 활성화되는데 서둘러 남자를 찾아야 하는 나름의 전통이 있다. 남순이의 나이는 지금 22살. 금주는 자식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우리 남순이 좋아해요? 우리 남순이 지금 22입니다. 서둘러야 돼요. 빨리 합방을 시켜야 돼서요. 뭘 시켜요? 너무 저돌적인 이 집안의 여자들 때문에 당황하는 순진한 희식이. 오장육부 다 몸 안에 들어있죠? 항상 기가 죽어 있는 남인이도 문제였는데요. 누나는 남인이가 누나한테 삐져서 말 안 하는 거 알아? 사실이건 엄마 금주의 기가 너무 센 탓이었죠. 금주의 관심은 남순이에게 몰빵되어 있었고 가슴속에 쌓여있던 원통함을 먹는 것으로 풀어내왔던 남인이. 나 낮에 너 봤다? 친구들이랑 트럭 타고 어디 가더라? 농담이랍시고 남인이의 아킬레스건을 찔러버린 금주. 가족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남순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 이 집 나갈래. 결국 평생의 한이 폭발해버리고만 남인이. 아빠는 내가 필요하고 엄마는 누나만 있으면 되잖아.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그리고 이 상황에 딱 맞춰 죽음의 손길은 남인이에게까지 오게 되고.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안 긁은 복권이에요. 다이어트만 하면 끝장일 텐데. 다이어트만 하면 끝장일 텐데. 같은 시각 경찰서에선 추가 진술 확보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위태위태해 보이던 팀장이 팀장님! 급기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분명 중독 증상으로 보이는 팀장의 상태. 물이 증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희식은 팀장을 침대에 묶어놓지만 많이 바빠? 아 미안. 힘드냐? 네가 있어서 든든하지. 더한 것도 시키라고. 난 할 수 있다고. 너 힘만 믿고 까불지 마. 까불 건데. 나 까불려고 태어난 건데. 미친 괴력을 발휘하며 수갑을 단번에 풀어버린 팀장. 팀장님! 팀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나가버린 팀장에게 목숨을 잃기 직전. 짠 하고 나타난 남순이. 이제 제정신이 든 팀장은 이 마약이 가진 힘과 공격성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그때 팀장님 힘이 엄청 세지고 공격성도 강해졌어요. 근육이 엄청 커진 느낌이었어. 물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견뎌야 돼요, 팀장님. 집에 있는 물 다 치우고 수도도 끊어놓고 할게요. 이제 희식은 팀장을 뒤로 한 채 남순이를 도우러 가지만 얼마 안가 물말러 미쳐가고 있는 팀장.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화장실 물을 발견하고 말죠. 같은 시각 고객이 짜증 낸 거 가지고 정맥을 끊어버린다고 했다며. 두고 팀장에게 개무시당하고 있는 화자. 네가 대표야? 주제 파악해. 이럴 때마다 화자는 이 모든 것이 남순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슈퍼파워를 가진 남순이일지라도 급소는 존재하는 법. 강남순! 결국 남순이는 그녀의 칼에 찔리고 마는데 과연 남순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될까요? 힘센 여자 강남순 7화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1화에서 6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시아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시아 어겐.